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총 사업비 8조 원이 들어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든 지상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첫 번째 비행시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9월 조립을 시작해 7개월 만에 완전체의 위용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는 1년여 동안 지상 진동, 엔진 항공기 적합성, 비행 제어, 연료 개통, 지상 활주 시험 등을 거쳤습니다. 바로 오늘 땅을 박차고 하늘을 뛰어오르는 비로소 최초 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J1호기 비행 이후 CJ2호기는 늦어도 9월, 3, 4호기도 연내에 비행시험에 돌입하고 나머지 5, 6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비행을 시작합니다. 비행시험은 시제기 6대가 2200회 이상 날아 전투기 성능을 점검하고 결함을 잡아내는 KF-21의 성패가 달린 절차인데요. 4년 일정의 비행시험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공급하고 세계시장 수출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KF-21의 수출을 기다리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KF-21을 기다리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중 KF-21 보라매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F-35A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물론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A는 분명히 세계 최고의 전투기지만 미국의 수출 정책인 공중전 기술 봉쇄 정책에 따라서 일부 레이더, 전자전, 공대공 성능이 분명히 제한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2000파운드급 폭탄 2발을 내장함과 동시에 1093km에 달하는 전투 행동 반경 요구로 인하여 기체가 지나치게 비대화됨에 따라 요격 전투에는 약간의 불리함이 작용하는데요. 반면에 한국의 KF-21은 강력한 2기의 F414 엔진을 갖추고 있고 국내 독자 개발한 전투기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공중전 기술을 도입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최대 장점인 지러 갈륨 기술을 활용해 중국 전투기들을 쉽게 대항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KF-21로 중국의 최신 전투기 젠20을 어떻게 요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KF-21은 F414 엔진 2대를 합쳐 F-35A에 F-135와 동일한 43,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 출력은 동일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에 불과해 무려 7만 파운드나 되는 F-35A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F-35A의 중량 대비 추력비가 1.1인 것과 비교해 KF-21은 1.3이나 되는데요. 즉 엔진 출력 대비 기체 중량이 작고 공력 저항도 작아서 F-35A보다 우수한 기동력과 가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산형 모델이므로 다양한 전투 기술을 독자 개발에 도입할 수 있으며 최신형 기체이므로 F-35A와 젠20이 가지지 못한 질화갈륨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A나 중국의 젠20 레이더 모두 2010년대 이전에 개발이 시작된 모델로 비소와 갈륨 기반 에이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국내에서 KF-21을 위해 개발 중인 에이서 레이더는 질화 갈륨 기반이며 현재 국내에서는 설계 및 생산은 물론 핵심 전략 소자인 탄화규소 웨이퍼까지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용 질화 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절연 탄화규소 웨이퍼가 필요한데 현재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미국, 일본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도 RF용 질화 갈륨 소자를 개발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질화 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개발해 다양한 신형 레이더에 이미 사용 중입니다. 이미 RF-HIC사와 LIG 넥스원이 질화 갈륨 기반 국산형 레이더를 개발해냈는데요. 추가로 이 회사들과 SK 실트론의 탄화규소 웨이퍼 기술까지 함께해 X밴드 레이더용 질화 갈륨 소자 완전 국산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한국에서 질화 갈륨 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민간 분야에서는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군사 분야에서도 중국에 강력히 대항할 수 있는 막강한 핵심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에이서 레이더 기술에 반한 많은 해외 방산 기업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항공기 강국으로 알려진 이탈리아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에이서 레이더가 본인들의 기술보다 훨씬 더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최고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사를 비롯해 에이서 레이더의 최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방산기업까지 한국과 협력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세계 유력 방산기업들조차 이제 한국을 본인들의 경쟁자를 넘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한화시스템 본사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아테 지역 부사장이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들이 긴급 방문한 이유는
본인들의 경전투기에 들어갈 에이사 레이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실제 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경공격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에서 한국의 경공격기인 FA-50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예고하며 활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레오나르도는 높은 성능의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한 한화 시스템과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자사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화 시스템의 에이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 처리기, 전원 공급기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예정인데요. 또한 에이사 레이더의 최강국인 이스라엘조차 한국과 MOU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에이사 레이더 안테나 및 전원 공급기와 엘타의 레이더 신호 처리기를 통합하는 등 양사의 강점을 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항공기용 에이사 레이더 수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가 얼마나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핵심 장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에이사 레이더는 세계에서 일부 선진 군사 강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할 만큼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최첨단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에이사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송수신 모듈 1088개를 집약시켜 만들고 질화갈륨 기반 소재를 적용해 크기는 더 작게, 출력은 더 높게, 발열량은 더 낮추며 레이더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전세계 군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에이사 안테나 구현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로 한화 시스템은 KF-21의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비롯해 최근 FA-50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시험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 F-22 랩터와 F-35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를 시험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젠20 전투기에 탑재된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과 출력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는 없지만 F-22와 F-35A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F-22에 탑재된 레이더는 10W의 출력을 발휘하는 1956개의 비소화 갈륨 소자를 사용하므로 이론적인 최대 출력은 약 20kW가 됩니다. 그리고 F-35A 레이더는 10W의 출력을 발휘하는 1676개의 비소화 갈륨 소자를 사용하므로 이론적인 최대 출력은 약 17kW가 됩니다. 중국의 젠10은 단순히 1800여 개의 레이더 모듈을 사용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보단 앞설 수 없기에 젠20은 최대로 해도 10W 혹은 그보다 낮은 출력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해도 최대 18kW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이와 비교해 한국의 X밴드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의 출력 목표는 25W입니다. 총 1088개의 송수신 모듈을 가지므로 이론적인 최대 출력이 무려 27kW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물론 이론적인 수치이지만 아무리 못해도 중국의 젠20보다는 충분히 강력한 레이더 출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비소화 갈륨보다 질화갈륨 기술은 훨씬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화갈륨 기술로 전자전과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서도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가연도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는 중거리 미사일용 K밴드 레이더 시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KF-11 개발 진행 상황이 하나둘씩 공개될 때마다 중국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KF-11 진행 상황을 소개하며 특히 에이사 레이더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성능으로 인해 KF-21의 성능이 크게 올라갔다며 국내 비행시험을 통해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KF-21 레이더는 신호 처리를 위하여 미국이 공급한 두 종류의 인텔 CPU와 AMD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F-35A에 탑재된 CPU나 GPU보다 발전된 후기형 모델이며 핵심 성능 지표인 데이터 처리 속도의 경우에도 68% 정도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고속으로 이동하는 스텔스기 표적을 더욱 빠르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중국은 미국에서 CPU와 GPU 수입이 완전히 막혀 그만한 전자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CPU, GPU를 자체 생산한 반도체 능력도 없을 뿐더러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은 중국의 취약점인 질화갈륨 소자 기술과 높은 전자전 성능 등을 활용하여
중국 제니10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신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과 함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며 1년 동안 공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기에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던 KF-21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바로 드디어 최초 비행 성공 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물론이고 사업 배제 위기에 놓여있는 인니가 어떤 놀라는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